여기 중국인 교수와 한국인 교수가 매우 심각한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방금까지만 해도 한국 군대를 조롱하던 중국인 교수는 한국 교수의 반박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입을 꼭 닫고 당황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과연 이곳 학술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군사무기 관련 여군 수료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매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유명 레인저 학교에서 전문적인 군사무기 지식과 운용법을 관리하는 관리체계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제 막 초기 2년의 수료 과정을 마친 저는 마지막 단계인 해외 군사학 수료를 앞두고 동기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평소 저와 친했던 동기들은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하기 전 최근 인기가 많은 여행지인 한국 여행을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과 함께 심지어 최근 한국이 군사무기 부분에서도 전 세계 수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며 제 흥미를 유발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 경험한 한국은 꽤나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당연한 것은 물론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저희가 꿈도 꿀 수 없던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리며 그것이 매우 당연한 일상인 듯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렇게나 살기 좋은 나라에서 군사무기 수출 부분까지 최선두에 있다는 말을 들으니 평소 군사무기 운용법을 주로 다루던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그런지 짧다면 짧은 2주의 여행 기간 동안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기 중 몇몇은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미군 전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면서 한국에서의 근무 자격 전형까지 문의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저 또한 이처럼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국에서 살 수 있다면 미국에서의 삶을 당연하게 포기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더욱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한국 국방력의 놀라운 수준을 알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작은 영토의 크기를 가진 나라인 한국이었지만 놀랍게도 최근 한국의 군사무기 기술력과 군인들의 생활 수준은 미국과 대등할 정도였고 작은 군사병력을 극한의 기술력으로 치환해 개발한 신형 탱크나 5세대 전투기는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행복한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동기들과 함께 곧바로 미국에서 열리는 군사무기 레인저 학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유럽권 나라들의 군사무기 전문가와 전문 국방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학술회였기에 평소 관련 지식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던 저로서는 듣기만 해도 흥미가 생기는 학술회였고 특히나 한국과 관련된 군사무기 관련 지식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군사무기 전문가분이 직접 보여주신 한국의 군사 기술력이나 국방 자료를 보니 왜 폴란드를 비롯한 많은 국방 관련 국가들이 한국에게 무기를 사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고 심지어 미국의 최고 성능 무기에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의 한국 군사무기들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한국 군사무기 전문가분의 설명이 이어지던 와중 삐쩍 마른 한 중국 교수가 뜬금없이 한국 군인들이 사용하는 총은 전부 모형총이라는 말과 함께 심지어 한국 군인들은 가난해서 총알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병력들이 정말 사격 훈련을 해보기는 해봤냐는 이상한 질문을 건넸는데요. 저는 중국의 군사무기 재원을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빈곤한 국가 재정 상황 때문에 총알의 구매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뛰어난 사격수를 가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죠? 당신이 그저 한국 출신이라서 국방력을 부풀리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현재 한국은 국민이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군인들까지 너무 가난해서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한국은 국방력 재정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 중국 국방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죠. 또한 당신이 주장한 폴란드로의 군사무기 수출도 원래는 중국이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 중국의 군사무기 순위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이고 군사무기에 민감한 폴란드조차 중국 무기의 위대함을 알고 먼저 계약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은 중국에 빌붙으며 또 다시 계약을 가로채갔죠. 중국 정부의 배려가 없었다면 한국은 계약조차 진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한국이 뛰어난 것이 아닌 중국이라는 국가의 자체적인 경제 배려가 있었다는 말이죠. 실제로 최근 한국과 중국의 군사 시뮬레이션이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한국은 중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너무 가난한 국가이기에 대다수의 현역 군인들이 총알을 사지 못해 사격조차 제대로 못했고 그들의 주요 대형 무기인 탱크조차 포탄이 없어 시험 사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한국이 중국보다 뛰어난 군사무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한 빈곤국가라 기술력 자체가 소용이 없는 나라예요. 하지만 왜 한국인 전문가 당신은 그렇게나 한국의 군사무기 효율성과 판매 이익을 강조하고 있나요? 그것이 모두 중국 국방부의 이익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 군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매일매일 감자와 소금만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 군인들과 신체 자격 조건을 비교해도 처참한 수준이죠. 물론 군사무기는 더 효율성이 크겠지만 삐쩍 마른 한국 군인들이 힘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한 나라의 경제 후진국은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한국의 국방력 자체가 중국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굳이 중국의 국방력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사람들이 중국 군사무기의 위대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 말이 거짓이라면 당신이 직접 말을 해보세요. 한국 군인들이 총을 사용해보기는 했나요?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중국 교수는 목에 힘줄까지 세우며 한국 무기 전문가의 발표를 끊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학술회장은 일순간 쌓은 적막감이 감돌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곳 군사무기 학술회에는 군사무기나 국방력에 관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국인 교수의 발언은 정말 그러한 정보를 단 하나도 모르는 억지 주장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싸한 분위기의 학술회 참석자들을 쭉 살펴보니 이미 몇몇 미군들은 저 중국인 교수가 정말 군사 관련 관계자가 맞냐면서 학술회 관계자에게 항의를 하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중국 교수가 뒤이어 또 어떤 뻔뻔한 반응을 할지 궁금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 교수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던 한국인 무기 전문가분이 폭소를 터뜨리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군사무기 교수분께서는 옆에 있던 중국 군사 관계자에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면서 웃음을 참으며 다시 한번 질문을 하셨고 중국 교수는 그러한 한국 교수의 태도에 무시당한 것을 느낀 듯 또 다시 난리를 치며 질문에 답이나 하라는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온화한 미소를 보이던 한국 전문가분께서는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진지한 반박을 이어나가셨는데요. 이곳은 공식적인 군사 관련 지식과 무기의 수출입에 대한 자료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런 무지한 지식을 가진 교수가 어떻게 이번 학술회에 참석했는지 도통 신기할 정도네요. 당신이 주장한 다양한 거짓 주장들이 있기는 했지만 굳이 제가 반박할 가치가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학술회 참석 교수들의 표정을 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아무런 지식 없는 한국 국방폄하 발언에 반응조차 하지 않고 있고 그 정도로 당신은 지금 한국과 중국의 국방력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국방 동원 병력이 7억 명 정도라는 기괴한 수준의 인구 결집력은 충분히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현재 중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이 사실상 없다는 문제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최근 한국의 군사력은 순위와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자체적인 개발 전투기와 탱크는 다양한 나라로 수출되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고 최근 미국 국방부조차 한국 군사무기 대기업 제조업체를 방문해 다양한 기술을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죠. 당신은 한국 군대가 총알조차 구매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은 오히려 중국 국방력의 처참한 진실을 본인 입으로 말한 것 아닙니까? 최근 중국에서 제일 큰 군사훈련이었던 정기 군사훈련의 실체를 살펴보면 미디어에 노출되는 부분만 실제 탄환을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군사훈련 장소에서는 단 하나의 총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당신과 같은 중국의 군사 관련 관계자들은 중국 국방부는 낭비를 하지 않는 국가라며 이상한 변명을 하기는 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현재 중국의 일반적인 병력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마저 없어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문제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중심 수도인 베이징을 제외한 대다수의 군부대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이고 그곳의 병력은 침대조차 없어서 길거리 노숙과 다름없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 국방부와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러한 실체를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현재 한국은 중국과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물론 100% 최대 복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한국은 점차 군인들의 생활을 위한 건물이나 시설들이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고 특히 그들의 식당과 관련해서는 당신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수준의 영양학적인 음식이 제공되고 있죠. 특히나 생활적인 부분을 제외한 군사무기 관리나 체계에 대해서는 중국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정기적으로 실제 탄환을 사용한 사격 훈련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병력 생활을 한 한국 남성들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곧바로 사격이 가능한 총기 관련 기술을 체화하여 습득한 상태예요. 속된 말로 길거리에서 한국 남성들을 무작위로 고른 뒤 그들에게 사격을 해보라고 하면 전부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전역한 남성들이라도 꾸준하게 예비군 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진행하니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중국의 군사병력과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죠. 또한 당신들이 가진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군사무기의 결함입니다. 현재 한국은 5세대 전투기의 실제 투입 상용화까지 완료된 상태이지만 중국은 4세대 후발주자에 그치는 제220의 심각한 결함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지 않나요? 심지어 당신들이 그렇게나 최고 기술이라고 자랑하던 레이더 부분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하자 기술로 판명되기도 했죠. 지금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의 국방 기술력을 직접 자랑하신 겁니까? 물론 당신이 그 나라의 국민이니 자랑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체계화 그리고 기술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 한국을 억지로 깎아내리면서 당신들의 수준을 맞추려는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직접 주장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에 관해서도 한국의 5세대 전투기 1대와 비교 우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중국의 4세대 전투기 22대가 필요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중국 국방부가 그렇게나 자랑하고 자신 있어 하던 국방 인구력도 이제는 소용없는 기술 격차의 단계에 도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무기의 퀄리티 차이는 당연하게 수출 격차의 차이마저 발생시키고 있죠. 폴란드는 현재 군사무기와 관련하여 최고로 예민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정밀하고 오류가 없는 최신 무기를 원하고 있고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군사무기 기술력을 인정받아 꾸준히 공정화 시스템 단계에 돌입한 상태였죠. 물론 미국도 이러한 체계가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가장 단기간에 이 정도의 기술 격차로 성장한 것은 오직 한국만이 유일합니다. 중국의 군사무기는 애초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뿐더러 폴란드에게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데 왜 중국 정부의 배려가 있었다니 중국 국방부가 계약을 양보했다니와 같은 황당한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정말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심지어 당신들은 최근까지 계속 개발해왔던 공격 잠수함도 개발 사업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 아닌가요? 기술 개발을 시작할 때에는 미디어를 이용해 떠들어대다가 기술력이 들통나니 개발 사업 자체를 중지시킨 것 아닙니까?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하셨는데 만약 한국이 정말로 가난한 나라였다면 지금 전 세계의 군사국가에서 다급하게 한국의 무기를 찾지는 않겠죠. 돈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기술력의 상용화 그리고 수출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난한 나라는 오히려 중국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신들은 1차 산업을 통해 많은 이득을 발생시켰지만 지금은 완전한 경제 몰락 순서를 밟고 있지 않나요? 제가 전문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GDP 절대 지표만 확인하더라도 한국인과 중국인들의 삶의 격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그 누구라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면서 폄하를 할 시간에 당신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군사무기의 불량률이나 줄여보세요. 다른 나라의 군사무기 설계도를 완전히 카피하기만 해서 이름만 바꾸지 말고 당신들이 직접 그 무엇이라도 개발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당신들은 현재 군사무기 기술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관련이나 반도체 기술조차 없어 한국에게 빌붙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조차 없어서 그 기술력 설계 방식을 알아내기 위해 정부 단위로 당신들은 비리를 조작하고 있죠. 당신들은 존재 자체만으로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주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들의 기술력이 가짜라는 사실과 경제적 몰락 과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경제학 교수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죠. 여기서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싶다면 한국을 깎아내리지 말고 중국 국방력이나 자랑해보세요. 아마 자랑할 건 단 한 개도 없겠지만요. 한국 교수분께서는 무려 30분 동안 쉬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중국 교수를 향해 폭풍 같은 반박을 쏟아내셨고 긴 시간의 반박이 끝났을 때에 중국 교수는 그저 입을 꾹 닫고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열등감이나 국가적인 감정 때문에 한국을 끝까지 깎아내리고 싶은 악감정이 있는 건 알겠지만 중국 교수는 아무런 근거 정보 없이 무지성 주장에 불과한 발언만을 했고 결국 반박조차 못하는 한국 교수분의 팩트에 그저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통쾌한 광경에 한국 교수분의 발언이 끝나자 학술회장은 단단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 중국인 교수는 학술회장 관계자와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뒤 직접 학술회장을 빠져나가더군요. 아무래도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한국을 깎아내리는 폄하작전이 통하지 않은 것 같았고, 이미 그러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나 선진국 생활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알려진 것도 도망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중국인 교수가 뜬금없이 한국은 중국이 있기에 존재하는 속국이라면서 벼랑간 강단에 서지도 않은 채 앉은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무엇이 그렇게나 분한지 땀까지 흘리며 한국이 지금 폴란드에게 무기도 수출하고 군사무기 자체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주장과 함께 그 근거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한국 경제를 돌리고 있다는 황당한 증거를 내세우더군요. 중국인 교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학회 참석 인원들이 저 한국인 교수에게 돈을 받았다며 난데없이 신분증을 검사하자는 주장까지 했고, 학술회에서는 저 중국인 교수를 끌어내라는 야유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서고 말았는데요. 저는 한국과 중국을 모두 경험한 미군입니다. 지금 또 다시 중국인 교수분께서 중국이 있기에 한국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곳에 중국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저희 경험을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국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과 중국의 도시 모습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중국이 아시아 중 제일 선진국이고 부유한 나라라는 말들이 있어 중국을 처음 방문했었는데, 저희는 중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행 캐리어를 도난당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공항을 관리하는 공항과 중국 공항 관계자분들은 저희에게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오히려 저희를 경계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부유하다던 중국은 길거리로 나가자마자 도로 한복판을 마치 화장실로 사용하는 중국인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길거리에는 코를 찌르는 냄새가 가득했죠. 심지어 저희가 단 하루 머물렀던 중국의 호텔은 그 내부가 청결하지 못한 것은 물론 밖에 있던 중국인 노숙자들이 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와 호텔 바닥에서 잠을 자는 모습마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방문한 한국은 저의 세상을 보는 시야 자체를 바꿨습니다. 한국의 도심 한복판에는 중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고, 이것과 조화롭게 연결된 아름다운 빌딩 도시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었죠. 또한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 영어 교육을 받은 이유 때문인지 간단한 의사소통이 너무나 쉽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간단한 길을 물어보려고 해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오로지 중국말로만 소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여행 자체가 너무나 불편했는데, 한국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밝은 외모를 가진 한국인들은 저희가 길에서 조금만 멈춰 있어도 먼저 다가와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았고, 저는 그 순간 한국과 중국의 생활 수준 격차가 엄청나게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중국과 한국의 수도 공급 시스템이었죠.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저희 고향인 미국에서조차 수질이 너무 좋지 못해서 몇몇 지방도시들은 빗물을 받아서 생활하고는 하는데, 한국은 이 부분에서마저 다른 나라들과 궤를 달리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의 길거리에서는 가게마다 빗물을 받아내는 양동이가 있었고, 이것을 곧바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식수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도시 인프라 자체가 많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죠. 그만큼 중국의 도시 인프라는 외국인에게는 생활 자체가 힘들 정도로 기괴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정수기라는 가전제품 자체가 너무나 평범했어요.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평범한 식당을 들어가도 아무런 돈을 내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너무나 깨끗해서 목넘김까지 좋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평범한 삶이 이미 중국인들에게는 따라잡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생활의 격차였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제3자인 저와 같은 외국인의 시야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만약 정말 선진국이었다면 한국과 이 정도로 생활의 차이가 났었을까요? 당신들과 같은 중국인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중국과 다르게 교통 인프라에서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한국에서는 그저 휴대폰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원격 디지털 시스템이 있었고, 한국인들은 이를 너무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빨리빨리 문화가 퍼진 것은 그들의 성격이 급한 것이 아닌 도시의 생활 인프라 자체가 이처럼 너무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맞춰진 톱니바퀴처럼 딱딱 시간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의 지하철은 어떤지 아시나요? 내부가 쾌적하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한국과 달리 중국의 지하철은 어디를 가나 그 내부가 쓰레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더욱 놀라웠던 점은 바로 그러한 쓰레기를 눈앞에 두고서도 다시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중국인들의 황당한 시민의식이었죠. 그들은 치울 생각은 전혀 없는 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레기에 다시 쓰레기를 모으고 있었고 이미 여기에서부터 한국인들과는 엄청난 시민의식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진국 국민이라면 그 국가의 수준에 맞는 시민의식은 너무나 당연하게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중국은 그러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은 도시 어디를 가나 냄새가 너무나 심했어요. 저와 같은 외국인에게는 여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은 도시 어디를 가나 쾌적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교통 인프라와 같은 공공시설에서도 쓰레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 조용하게 통화를 하고 책을 읽는 모습은 그 모습 자체만으로 그들의 생활 수준 자체가 이미 선진국 국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겪었던 놀라운 나라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와 반대되는 처참한 나라 중국의 경험을 동시에 비교하며 설명했고 그저 별 다른 지식 없는 미군의 발표에 불과했지만 학술회에 있던 교수님들은 제 간단한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호응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제 앞에 있던 스페인 교수님께서는 군사학술회의기는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생활 격차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발표였다며 인터넷의 여러 자료들을 통해 제 경험의 근거를 직접 사람들에게 시각화해서 보여주시더군요. 방금까지만 해도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며 주장하던 또 다른 중국인 교수는 이미 학술회장에서 사라졌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의 학술회는 한국을 직접 경험한 저와 한국 교수님의 발언으로 한국에 대한 오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저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국가적인 선동 발언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이들의 발언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경험한 놀라운 나라, 한국의 선진국 모습을 계속해서 알려보려고 합니다.